따라서 챗GPT가 내놓은 최종의 결과는요 5대3 또는 4대4, 그러니까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가장 현실적 예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2월 13일 마지막 8차 탄핵 심판을 끝냈죠. 그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많은 증언들이 뒤집혔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 터졌죠.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아니 더 엄격함이 요구가 되는 헌법재판관의 재판관으로서 문영배의 추잡스러운 사생활이 까발려지면서 헌재는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편파적인 재판 운영에 대해서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고요. 또 졸속으로 심리를 끝내려고 하는 꼼수가 노골화되고 있어서 그 논란 또한 엄청났었죠. 그래서 그런지 헌재가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양새인데요. 18일에 9차 변론기를 추가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추가 내용이 없는데요. 증거 조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 감으면서 일단은 2월 선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고등학교 동창방에서 음란물을 돌려봤다. 여기에 사건으로 고발이 되어서 수사가 들어간 상황, 그리고 고등학교에 이어서 중학교 동창방에서도 유흥업소 민들레 논란이 드러난 상황. 문영배가 빨리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사라지고 싶을 만큼, 그러니까 죽을 맛이겠죠. 그런데 이재명이 더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2월 26일 날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헌재가요, 이 9차 변론기일을 추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2월 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제대로 후달리고 있는 문형배, 제대로 후달리고 있는 이재명이다 라는 말입니다. 졸속 논란에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양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챗GPT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영배 후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뻔뻔함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8차에서는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막 부딪히는 모양까지 보였습니다. 일어나서 나가면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회가 딱 가는 거 삐꼈다라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최근에 불거진 졸속 논란 그리고 행범방 이런 것들을 의식했는지 18일 추가 기일을 정했습니다. 일단 헌재가 절차적 훈계를 무시한 채 재판을 마무리하겠다. 이 급급함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거세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그냥 무조건 달릴 수만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중대 결심이다라고 하면 해석해 본 결과 변호인단의 전원 사퇴죠. 그러면 재판이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멈추겠다.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 이재명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더더더 하는 상황.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뭔가 원하는 것을 하나를 취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단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문형배가 8차를 마치고요. 18일날 증거조사 기일로 정했습니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증거들에 대해서 심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12일까지도 추가 기일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던 헌재가 기류가 살짝 변한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덕수 총리 탄핵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도 19일로 정했습니다. 이건 뭐 사건이 접수된 지 한 50일 가까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헌재가 이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이겠다, 민심에 눈 감지 않겠다라는 뜻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헌재는 오늘입니다.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인에 대해서 추가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한덕수 국무총리 불러야 된다. 그리고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의구심이 들 만한 사건들이 많이 터졌죠. 이 홍정원의 메모는 그게 원본이 아니다. 또 4개 정도의 메모가 존재한다. 그리고 장소조차 맞지 않다. 술을 처마셨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홍정원을 한 번 더 증언대로 불러서 이 홍정원이 그동안에 했던 발언들을 흔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0일입니다. 강희구 대통령 비서실 1 부속실장 그리고 강경선 전 서울 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해둔 상태지만 이 헌재가 무시를 하고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추가 증인 5명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변론에 출석하지 못했던 조지호 경찰청장 추가 증인이 만일에 이렇게 5명 정도 6명 가까이 채택이 되면요 이들을 신문하기 위해서라도 구차로 끝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 때려 넣는다라고 해도 변론기를 한 차례 더 잡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만일에 헌재가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다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죠.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또 나왔을 때 또 민주당에게는 악재가 터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2사람을 안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재가 지금 하루 종일 탄핵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을 하루에 3-4명씩 불러가지고 뭐 90분 시간 줘가면서 초단위로 지금 증언을 뽑아내고 있죠. 이런 것들로 비추어 보면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지금 9차로 그칠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냐? 자, 9차로 끝났다라고 보면 국회 측에서 최후 진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최후 진술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종합해서 변론기회를 잡고 거기서 마지막을 때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만일에 추가 기일이 없이 9차로 끝낸다 라고 보면 2월 안으로 모든 변론을 마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변론이 종결되면요, 이 헌재는 그 평일을 거쳐가지고 최종 결정을 논합니다. 통상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평일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는 이 평결을 주심 재판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탄핵 여부에 대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놓고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이 자기들 의견을 내고 요거를 싹 모아가지고 탄핵 심판에 재판 권한대 누구죠? 문형배가 요것을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 1-2주가 소요가 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3월 안에 그러니까 3월 초 15일 안으로 선고 가능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동안 그러니까 평일을 거치고 판결을 마치고 결정문 작성하고 이게 11일이 걸렸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4일이 걸렸어요. 이래저래 감안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3월 첫 주 안으로 선고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경우는 좌파들 몰락이겠죠. 그리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달리겠다라면서 한동훈 콧구멍 벌렁벌렁 오세훈 튀어나올 것이고 참 복잡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미있게 쳐다보는 거는요. 이 탄핵 기각과 탄핵 인용에 대해서 지금 많은 평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전에 탄핵에 대해서 인용 기각이 4대4로 갈렸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딱 보면서 우리법 연구회 저짝 진영의 모임이 딱 4. 그리고 일단은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아주 상식선에서 판결을 하는 헌법재판관 4인이 딱 구성이 되는 걸 목격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탄핵
탄핵 인용이냐 탄핵 기각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 물어를 봤어요. 쭉 설명을 해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8차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헌재가 추가기일을 하루 더 잡았다. 18일로 정해졌다고 한다. 지금 현재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탄핵 인용일까 탄핵 기각일까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라.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몇 대 몇으로 예상하는가.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인용 판사 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택할 판사를 예상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 로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싫다 또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챗GPT에 하나 던졌죠. 실망스럽네. 예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수치의 답을 해줄 수 있지는 않나 라고 추가 질문을 했더니 아주 간결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챗GPT의 답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8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그렇지 않으면 기각이다. 현재까지의 법리적 흐름과 헌법재판소의 기류를 종합해보면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으며 예상되는 판결 비율은 5대3 또는 4대4로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상 판결 비율의 5대3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4대4 동률이면 기각됨으로 가능성이 있다. 자, 6대2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정치적 변수는 존재한다 라고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인용했던 판사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기각할 가능성이 있는 판사로는 제가 물었을 때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서 4대4로 팽팽한 구도였고 인용한 판사들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4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중에서 정정미, 정계선 판사가 기각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좀 있다. 정계선을? 이 챗GPT가 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정계선은 아웃시키겠습니다. 정정미가 조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쪽에 표를 던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챗GPT가 내놓은 최종의 결과는요. 5대3 또는 4대4 그러니까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가장 현실적 예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헌재는요. 대통령과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권력은 절대 국민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불법 무도, 반인권, 반헌법, 음란, 아나무인, 인격 파탄, 문형배가 탄핵되고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거악을 상대로 이제 힘겹게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 하지 않는 국민의힘, 이기는 편이 우리 편하고 방관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 한없이 한심하고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